오늘은 2025년 3월 25일입니다. 지난달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변론 종결했습니다.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.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. 100일이 넘었습니다. 저는 오늘 8분의, 특히 그 중에서 3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희망 고문을 하려 합니다. 정영식 재판관님, 재판관께서는 이 역사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십니다. 2차례의 변론 기일과 11차례의 2차례의 준비 기일과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와 사건의 진행을 맡아왔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을 뿐입니다. 그것도 1시간 반에 불과합니다. 따라서 정영식 재판관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한다라는 그 견해를 존중합니다. 그러나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열은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께서 주심을 맡아왔고 군데군데 핵심적으로 내란 행위가 있었음을 칼날같이 지적해왔습니다. 저는 당신께서 정리하신 그 쟁점에 따라 절대로 이번 한덕수 판결처럼 윤석열 판결에 대해서 각하설에 서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다.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. 조한창 재판관님께도 같은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. 김복형 재판관님, 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. 적어도 국회의장,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151명으로 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김복형 재판관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. 8분 중에 6분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춰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. 저는 이 6분의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지만 6분의 재판관들의 적어도 본안 판단을 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. 김복형 재판관님, 기각 의견에 이렇게 썼습니다. 나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형배, 재판관 이미선, 재판관 김형두,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시했습니다. 정말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. 윤석열에 의한 12.3 내란 행위는 있었지만 그 내란 행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지 않다. 즉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다. 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11차례의 변론 기일 동안 보고 들은, 국민이 보고 들었던 그 생생한 차고 넘치는 탄핵 파면의 증거들을 김복형 재판관께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과거에
헌재 판례에서 인정했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에서 기각 결정에서 또 쓰셨습니다.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.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있는 직분은 그만큼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큽니다. 바로 이 지점 12.3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가 온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저질러졌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님 모두가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. 그 선고를 보고 선고기일,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재판, 정치적 탄핵재판이라는 불명예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. 저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전 금주 내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일치해서 잡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리고 확신합니다. 국민의 여망, 1987년 헌법에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기능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허물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